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름이 있어도 참 귀하게 보이고 어떤 분은 표정이 굳고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타고난 외모 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모를 관리해야 한다. 외모는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인생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외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이미 얼굴과 분위기가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귀티나는 사람은 단순히 잘생겨서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보면 말이 곱고 단정한 분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말을 겁니다. 반대로 말투가 거칠고 표정이 굳은 사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태도는 더 크게 보입니다. 외모는 단순히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이고 존중받는 출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이 책임진다. 말투, 눈빛, 표정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잘 다듬어진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굳어있는 얼굴과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대화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귀하게 보이는 사람의 습관을 다룹니다.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관계와 인상이 달라지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큰 기업을 일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 중에는 돈이나 경영보다 사람에 대한 통찰이 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모와 태도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외모는 얼굴만이 아니라 태도이며 인격의 결과다. 그의 어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귀티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모습이나 옷값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차분함, 품격, 말의 무게감, 그 옆에 있으면 편안한 느낌 같은 것입니다. 귀티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대화가 이어지고 존중을 받습니다. 관계와 운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나 경험이 많아도 말투가 거칠고 표정이 닫혀있고 몸가짐이 흐트러진 사람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려는 것은 외모 꾸미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과 태도가 관계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 표정이 편안한 사람, 단정한 사람은 손주에게도 친구에게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은 다시 관계를 부르고 대화와 배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비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과 태도가 변하면 관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았던 것, 하지만 실천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귀티나는 사람의 3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활 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모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꾸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보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단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고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옷차림도 대충 해도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관계의 문을 닫는 행동이 됩니다. 외모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단정하지 않으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똑바른 자세와 표정을 보인 사람은 먼저 인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움츠러들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사람들은 말 걸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를 보냅니다. 반대로 외모를 소홀히 하면 나는 단절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작은 무신경이 외로움을 부르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밖에서도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움츠러들고 점점 소통을 잃게 됩니다. 노년의 외모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는 타인이 우리를 고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단정한 사람에게는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화 기회도 줄고 배려도 줄고 존재감도 희미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나를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고 말투를 다듬지 않고 표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는 자기 단념으로 이어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과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외로움과 소통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 옷차림, 말투 같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단념하는 모습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첫걸음은 외모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옷을 입거나 비싼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옷의 주름을 한번 펴고 말을 할 때 상대가 듣기 편하게 조절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먼저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으면 단순히 길렀다기보다 그 사람의 무심함이 더 먼저 보입니다. 반대로 매일 면도하거나 정리된 모습은 나는 나를 돌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옷 상태도 중요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리된 옷이라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에는 옷이 나를 소개합니다. 누구와 만나든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말투 역시 귀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드럽고 정리가 된 말투는 상대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감정이 쌓이고 말이 날카롭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티나는 사람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다듬습니다.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옆집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집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밖에 나갈 때도 옷차림이 편해 보입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표정에는 무기력함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음은 있지만 가까이 가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회사 시절 함께 일했던 옛 상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정장을 입고 기본 예의를 지켰습니다. 말투는 단정하고 손짓과 눈빛은 여전히 상대를 배려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정함이 자기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신뢰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모습은 당사자가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신호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귀티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기 관리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한번 정리했는지, 외출 때 옷을 다듬었는지, 내 말투가 상대에게 따뜻했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사람들의 존중을 만들고
관계가 나에게 들어오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옷차림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품격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감사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불필요한 비난을 절제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먼저 감사 표현을 봅시다. 귀티나는 사람은 작은 도움이나 관심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덕분에 상대는 다음에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듣기 습관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가 경험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줍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비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비난 대신 배려를 선택합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한 집안에서 명절만 되면 형제 간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늘 한쪽 자녀만 칭찬하고 다른 자녀는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들이 쌓여 나이가 들어도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명절 자리는 부담이 되고 대화는 불편해집니다. 부모님의 말투 하나가 관계의 틀을 만들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계신 한 어르신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마음이 그렇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공감하고 가볍게 응원하는 말만 건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분 주위에는 늘 대화가 생겼습니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그 말을 선택합니다. 억지로 고상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품격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상대의 말을 막지 않고 들어주고 있는가? 비난보다 이해를 먼저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내 품격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늘고 감정도 쌓입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오래된 물건이 남고 마음속에도 해결되지 않은 서운함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도 가볍게 다듬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집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무게가 늘어날수록 표정이 굳고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집 치우기가 아니라 삶의 숨통을 트는 과정입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 이들은 집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래된 종이 쓰지 않는 옷, 깨진 그릇 같은 것을 두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눈앞에 없도록 만듭니다. 눈으로 보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돈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말로 풀거나 시간을 두고 놓아줍니다. 관계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소중하면 챙기고 애매하면 정리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얼굴이 편안하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었고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람을 부르려 해도 집 상태가 신경 쓰여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외로움에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나눔하고 쓰지 않는 그릇을 버리고 서랍 속에 오래 넣어둔 편지도 태워 없앴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집안이 밝아지자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이웃을 초대할 용기가 생겼고 손님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관계를 불러온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불편했던 가족 간의 감정을 간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 감정이 말투로 튀어나왔고 갈등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을 기록하고 다 태우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가족을 만났을 때 집착과 분노 없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줄었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나도 새로워졌고 관계도 새로워졌다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비움은 새로운 관계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생기고 감정을 비우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를 정리하면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도 마련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세월이 쌓은 짐을 풀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귀티는 이런 가벼움에서 시작됩니다.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필수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지 선택하는 힘이 결국 품격을 만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특징은 멋진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귀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표정 말투 정리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십시오. 표정을 한번 편안하게 펴보십시오. 입꼬리를 올리고 눈썹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옷도 한 벌은 깨끗하게 준비해 두십시오. 매일 같은 옷을 입더라도 다림질이 되어 있으면 마음도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말투는 하루 시작 전에 다짐을 하십시오. 오늘은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라고요. 말투는 의식적인 연습으로 바뀝니다. 화가 나도 숨을 한번 쉬고 말하십시오. 이런 사소한 반복이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2번째는 관계 대화 습관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먼저 보십시오. 표정, 말투, 몸짓을 관찰하십시오. 먼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군가 말을 하면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짧게라도 감사 표현을 하십시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할 때는 단정한 어휘를 사용하십시오. 뭐든지 다 내가 틀렸다 같은 절대적 표현보다 여유 있게 말하십시오. 이런 말투의 선택이 품격을 드러냅니다. 3번째는 공간과 감정 비움 루틴입니다. 매주 하루는 정리의 날로 정하십시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랍 하나, 상자 하나, 옷걸이 몇 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기준입니다.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버림은 새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정 정리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화난 일이나 서운했던 일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은 뒤 찢거나 버리십시오.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십시오. 마음속에 오래 넣어두면 나만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실천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5분은 거울 앞에서 표정과 말투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대화할 때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주 작은 공간 하나와 오래된 감정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귀티는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젊을 때 외모를 꾸미는 이유를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외모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귀티는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주름 하나,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단정함이 중요한 이유는 외모가 보이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손톱이 정리되어 있는지, 옷이 깨끗한지, 표정이 부드러운지,
이런 작은 것들이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 다가오고 돕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보이지 않는 존엄입니다. 말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지, 마음을 풀고 들을 줄 아는지, 화낼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숨을 고르는지. 이런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귀티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서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꾸미지 않아도 시간이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만이 주는 빛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상처를 견디고 이해가 깊어진 사람에게서 나는 빛입니다. 그것은 화장품으로 만들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귀티는 남과 경쟁하는 외모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조금 더 단정히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부드러운 표정, 깨끗한 옷깃, 품위 있는 말투는 늙음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티는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면 당신은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 어록에서 시작한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관계에서 품격을 선택하고 집과 마음을 비우는 이 세 가지가 모여 존중받는 노년의 얼굴을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외로움을 줄이고 소통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단정해 보인다는 것은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태도를 돌보는 것은 남을 위한 예의이면서 나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들어올 사람을 맞이할 빈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나를 다듬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번 매만져 보십시오. 옷깃을 펴고 머리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십시오. 작은 정리와 작은 배려가 당신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귀티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고 반복한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관계도 분위기도 삶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티 습관을 갖고 싶습니까? 단정함? 따뜻한 말? 정리된 집?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가 되고 더 많은 노년이 서로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 안의 품격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나를 다듬는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아름답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